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네, 금요일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더라도 금요일의 언더스탠딩은 네, 금요일이라는 이유로 매우 즐겁습니다만 네, 주제도 재밌으면 어떡합니까? 더 좋지. 더 좋지. 제가 들어오니까 PD님이 첫 마디가 금요일입니다. 자, 다들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네, 예. 금요일이 즐거운 건 좋은데 네. 그러려면 월화수목을 열심히 일했어야죠.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좀 일 좀 열심히 합시다. 예,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최근에 뭐 그런 이슈가 있다면서요.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데 네. 중국은 원래 안 되는데 일대 주주는 중국이 아닌 경우에는 중국 기업이냐 아니냐. 아, 약간 그런 논란. 중국의 배터리 회사의 일대 주주가 중국인이 아니면 아니면 근데 중국 회사긴 중국 회사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공장을 져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런 애매한 문제들이 그런 많다고 부분이 해서 있대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권순우 취재팀장님이 아주 재밌게 설명을 좀 해주실 것 같고. 저희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그렇습니다. 좀 설명이 어렵거나 마음에 안 그런 드는 것 일이 같으면 있어요. 막 하면서 좀 시비도 걸었다가 그럼 되고. 자, 이 교시에는 장순원 기자님이 좀 요즘 좀 전월세 관련해서 무슨 사기 사건들이 좀 있는 모양이네요. 월세 받았다고 사기치고. 나 그 얘기 들었어요. 집주인한테 중간에 종인중개사가 세입자한테는 전세입니다 라고 해서 계약서 쓰고 그래서 돈 집주인한테는 받고. 월세 놓으셨죠? 월세입니다 라고 하고 전세금을 자기가 가로챈 후에 월세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내고 좀 폰지지 폰지. 그리고 난 요거는 뭐 어떻게 굴리다가 예. 들켰다네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그것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예, 2% 좋다고 좀 난리. 드디어 저의 진가를 귀여운 척 하지 마십시오. 귀여운 척. 귀여운 척 금지. 네, 바로 모셔볼게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예. 귀여운 척 하지 말자니까. 저도 얼마 전에 댓글 많이 올라왔었는데 네. 진짜 너 귀여워서 보는 거 아니다. 너 내용 좋아서 보는 건데 너 네가 귀여워서 본다고 착각하지 마라. 맞아. 그런 억울함이 있군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뭐라고요? 네가 뭐 능력 있고 유망하고 뭐 그래서 내가 너 만나는 거 아니다. 그냥 얼굴 하나 보고 만나는데 건방지게 그러지 마라. 똑똑한 척 하지 마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피곤합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거시안이냐 고션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예. 그 거시안이라는 중국 배터리 회사가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 있냐 없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을 때 이게 거시안이 미국의 공장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그런 뉘앙스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생태계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야 이거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다. 그래가지고 다시 반등을 또 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예. 근데 사실 이 뉴스를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예. 그리고서 이제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중국 배터리 회사냐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회사란 무엇인가? 그렇지. 그 정의가 매우 중요하겠네요. 예, 그런 일이 생겨서 관련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배터리는 안 된다고는 했는데 중국 배터리를 어디까지 중국 배터리로 볼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거시안은 중국에서 한 4위 정도 되는 배터리 회사예요. 예. 세계 기준으로 한 8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되게 단순하죠. 그 중간에 4개는 한국 배터리들이 한국이나 일본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거시안이 그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건 작년 말이에요.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고시원? 거션. 거션. 네. 근데 거시안이고 이게 작년 말에 이제 그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미국의 IRA에 적용을 받으려면은 공급망에 미국에 있어야 되니까 부품 조립하고 막 그러려면 미국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인 원이라는 스타트업과 제휴를 해서
미시간에다가 양극재 음극재 공장을 짓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미시간주에서는 원래 공장을 유치를 하려 그러면 거기에 지원금을 많이 주잖아요. 예. 그래서 뭐 고션이랑 뭐 원이랑 해서 뭐 액수가 숫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고션에 한 7억 1,500만 달러, 원에 한 2억 3,700만 달러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고서 이제 거기에 지역에 이제 침투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도 산학협력 같은 거 맺어가지고 예. 우리 여기 배터리 관련한 공부도 하고 인재 양성 시켜서 우리가 이제 2,3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네. 그리고 거기에 시급 $30 정도 되는 양질의 일자리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시간 주에서도 발표를 하고 그 대학에서도 발표를 하고. 지역 고시원에서. 입장에선 좋죠 뭐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 지어주면. 그리고 이제 미시간이라는 지역에 그 공장 부지가 있는 데를 보면은 거기가 예전에 그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이 있다가 다 떠나가지고 약간 조금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그 예전에 포드하고 CATL이 공장 지으려고 그러는데 CATL 들어오는 게 좀 부담되니 포드가 짓고 CATL이 기술만 제공하겠다. 맞아. 그랬다 그래서도- 논란된 예. 적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도 요 지역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내연기관차 시대에 잘 나갔다가 약간 황폐화 됐는데 전기차 시대에는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공장 유치는 계속 지역에서는 하려고 하고. 예.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미시간주의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중국 기업이라고. 예.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반대하는 시위 장면인데 네. 고웨톰 고션, 고트, 홈, 고션, 고홈이네 고홈. 예. 예전에 양키 고홈. 양키곰 같은 그런 하듯이. 예, 고션 고홈 해라. 예. 니네 중국으로 꺼져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애꿎은 고트는 왜 등장했어요? 고트 홈. 아,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홈 앞에는 to를 안 붙이는 거라고 배웠는데 홈 자체가 집으로라는 부사라서 go home이면 그냥 맞아요. 완벽한 그래머지 go to home은 사실은 미스다. 아니 그래서 양키 고홈이잖아. 그렇지. Take with me. Yankee go home. 예, 그리고서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그 미스 웨스터너라는 매체가 폭로한 문서가 있는데 예. 고션 이 고션도 제가 거시안이냐 고시안이냐 지금 헷갈린다고 말씀드렸던 게 예. 거시안이 진출하는 게 아니라 거시안이 미국에다 실리콘밸리에다가 고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고션이라는 회사가 공장을 짓는 거예요. 네. 아, 미국에서 미국 회사가 미국 법인이죠. 그럼 네. 그 주주는 그 주주는 거시안이죠. 그럼 중국 회사죠 뭐. 그런 문제 있는데 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그 이게 중국 기업들이 다 그런 걸 써놓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고션의 정관에 중국 공산당 헌법에 대한 충성이 명시가 돼 있고 야. 기업 안에 당 조직을 설립하고 당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중국 기업들은 대부분 그 기업 안에 공산당이 따로 있습니다. 무슨 노조 비스무리하게 그렇다면 한 명씩 막 파견돼 있고 막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있죠. 그러니까 직원이 그걸 하기도 하죠. 뭐 그 기업 내에 공산당 지부의 지부장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거시안의 설립자인 리젠이 전직 공무원이고 지역 공산당 간부 활동도 했었다라는 예. 게 이제 미국에 있는 매체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를 뭐 일단 중국 기업의 어떤 특성을 배제하고 기업의 정관에 우리 기업은 공산당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충성하고 뭐 헌법하고 이 조직 내에 그 당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뭐 이런 게 써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미국인들 입장에선 진짜 이상하겠네. 예, 그래가지고 그 고션이라는 회사를 이제 두고서 그 공화당 주지사 후보, 그러니까 예. 미시간주의 주지사는 민주당인데 네. 그 상대당인 주지사 공화당 후보가 부패한 미시간 정치인들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그 민주당원들이 공산주의에 매혹돼 있다. 공산당이 미국에 센터 세우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거시안이 와갖고 아까 공산당 활동 지원하는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냥 공산당 센터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지원하려 그런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또 뮬레나 하원 의원, 미시간의 하원 의원입니다. 그 하원 의원이 지금 낸 자료인데 이게 그 번역 돌린 거라 문장이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이 CFIUS라는 데가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중공 계열사가 노스다코타 공군 기지에서 15마일 이내의 땅을 매입하는 것을 방치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안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막 비난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를 그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외국인 투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냐? 중국 공산당을 뭐 찬양하는 이런 데를 투자를 얘네가 땅 사게 해도 되냐라고 이제 재무부로 보낸 거예요. 그게 이번에 나온 결론인데 재무부가 걔네 땅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그러니까 그런 권한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권한이 없는 것 같아를 이렇게 좋게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허용해줬다고 봐야 되느냐? 허용해줬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권한이 없다고 얘기한 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야. 이 정도. 그럼 누가 상무부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또 뭐가 있는지는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건데 하여튼 우리는 아니 우리 담당은 아니야. 지금 재무부가. 일본 말을 쓰시면 일본인입니까? 네. 아니요. 우린 지구인이라니까요. 그리고서 여기 보면은 이게 진짜 되게 이 정치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떠올리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 뮬라나 하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인디애나주는 GM 삼성 같은 회사들 데리고 오는데 미시간 니네 지금 당선된 이 니네 주정부겠죠? 주정부 니네는 뭐 공산당 기반 회사 데리고 오냐? 니 너무 무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이제 환경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여기에 왔던 시위를 하신 분이 이 동네는 소박한 매력이 있는 농장 공동체다. 미시간은? 네. 미시건에 있는 그 지역, 네. 카운티는. 그랬더니 내가 산업단지 가서 살고 싶었으면 디트로이트 가서 살지. 이 조용한 마을에 웬 중국 배터리 공장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논리가 다르네요. 왜 좋은 회사 못 데리고 와? 하고 왜 중국 회사 데리고 왔어? 하는 거하고 같은데 다만 여기에는 공장 자체가 오지 말라는 말씀이네요. 공통점은 네. 미시간 주정부가 잘못했다라는 거죠.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거를 머릿속에 조금 두시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뭐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이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야 더 좋은 데 데리고 오지라고 해서 무능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공통적인 키워드는 이제 미시간 주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규정의 문제를 넘어서 뭔가 주민들의 감정, 이해관계, 정치적인 셈법 이런 것까지 얽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민주당 쪽의 그 주정부에 대해서 공화당 후보들이 뭐 친중국, 친공산당 뭐 이런 식으로 좀 비난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미시간 주정부에서는 자기네가 유치를 해서 자기 성과잖아요. 여기에 뭐 시급 30불 이상 되는 되게 좋은 일자리를 막 2천여 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를 자기가 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비난을 하냐면은 이것도 되게 우리가 많이 보던 풍경입니다. 저분들 꾼이다. 시위하는 사람들. 그 시위 전문가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시간 주의 여당이죠. 민주당 여당에서는 저 사람들은 전문 피켓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좀 있고, 그러니까 미시간 대학교도 아까 이게 산학협력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메리 갤러거 미시간 대학교의 교수는 중국 투자에 대한 이게 편집증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시간 주에다가 일자리 창출을 해주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오는 모든 기업을 수용을 해야 되고 단순히 중국산이란 이유만으로 중국 투자를 차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외국 기업들의 기술이 정말 필요한 분야다라는 거를 이제 미시간대 교수는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절차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얽혀 있다는 거를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또 이제 그게 뭐냐를 떠나서 그 거시안이 중국 회사는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이 좀 있어요. 일단 거시안은 중국의 리젠이라는 사람이 만든 중국 배터리 회사가 맞습니다만 예. 2021년 말에 그 폭스바겐 그룹이 거시안 지분 26%를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폭스바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국에 왜 그 배터리 공장, 그 양재 음극재 공장을 만들려고 하냐면은 거기에 그 폭스바겐 전기차에다 공급을 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최대 주주인 회사가 폭스바겐에다 배터리 넣으려고 미국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거시아는 중국에서도 중국 폭스바겐에다가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폭스바겐은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SK온에서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데 거기서 SK온이 지금 포드 거 물량 대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공급망으로서 이제 그 고션을 데리 이건 것이 아니라 고션이죠. 고션. 네, 고션을 데리고 예. 우리는 이게 것이 아니다 얘는. 우리 얘는 고션이다. 어, 라고 해서 하고 있는 폭스바겐이 거고. 최대 주주인이 고션이다. 예. 아. 그리고서 이제 원이라는 미국 합작 회사는 BMW가 또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는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이 합작한 회사가 BMW로 납품하려고 공장을 짓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배터리 제조에서는 광물과 부품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중국에서 만드는 걸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FTA 국가가 됐든 미국이 됐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그 뭐 배터리 원가, 부품 원가의 뭐 몇 퍼센트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거 말고 이제 외국 의료 집단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외국 의료 집단으로 뭔가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지정된 데가 거기 껴 있으면 내년부터는 부품, 내후년부터는 광물에 껴 있으면 그 보증을 못 받아요. 예.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떠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걸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까 현재? 예, 그러니까 외국 의료 집단 기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예. 외국 의료 집단이 뭔데요?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럼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그게 뭐 그냥 재미로 보자면 예. 그 벤츠 이런 데가 중국 자동차 회사잖아요. 벤츠요? 네, 벤츠. 독일 자동차 회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아닙니까? 벤츠의 최대 주주가 베이징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는 베이징 시정부가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벤츠는 중국의 국영 기업입니다. 최대 주주나로만 보면 그렇다. 최대 주주가 베이징 자동차니까. 그 2대 주주는 지리 예. 자동차. 그것도 중국 회사죠. 예. 볼보 같은 경우도 지리 자동차 거고. 거고. 뭐 제규 랜드로버는 인도 회사잖아요. 인도 예. 타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깔끔한 거는 IRA가 결국은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라 그러면 그냥 미국에다 하는 건 다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뭐 어차피 좀 미국에다 공장 만들라고 한 거니까 이게 취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근데 거기가 취지가 만약에 그 그렇게. 중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이 또 있잖아요, IRA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보니까 그럼 중국 기업이라는 게 뭐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게 중국 기업인가 그랬더니 중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버리네. 이른바 우회 수출을 하네. 그럼 우회 수출을 막으려고 봤더니 그냥 미국에 들어오네. 그럼 이게 그럼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중국 공급망을 안 쓰려고 그랬던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기준을 잡았을 때 이거는 6월 13일 기사예요. 이거는 그 AESC라는 회사가 6월 13일 날 발표한 건데 네. 세계 최고의 일본 배터리 기술 회사인 AESC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다가 배터리 기공식을 가졌다. 이것도 이번 주에 나온 기사인데 네. 논란이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이게 논란이 돼야 되냐면은 AESC 같은 경우는 옛날에 테슬라 이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를 많이 팔던 회사가 닛산입니다. 네. 닛산 리프라는 차가 이제 베스트셀링카인데 그 리프에다가 배터리를 넣는 자회사로 AESC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예. 닛산하고 그 NEC, 미국 일본의 NEC하고 그러다가 몇 년이더라? 18년이었나? 네. 그때 중국의 엠비전이라는 회사가 이 AESC의 지분 80%를 인수했어요. 그럼 중국 회사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정식 명칭은 엠비전 AESC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AESC라고만 쓰고 그 자기네 회사를 소개할 때 세계 최고의 일본 배터리 회사다 라고 쓰는 거예요. 중국이란 말을 싹 빼는구나. 중국을 뺐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부분이 이것도 이번 주에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더 좀
헷갈리는 게 이 ASC는 원래 그 닛산을 따라서 진작에 들어와 있었어요. 미국에. 네, 미국에 원래 있던 회사입니다. 있던 회사의 최대 주주가 중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ASC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닛산 리프에다가 납품을 하다가 이번에는 공장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더 짓습니다. 그래서 다임러 벤츠나 이런 데다 또 짓게 되는데, 야 그러면은 이게 중국 회사라고 견제를 해야 되냐, 최대 주주가 누구냐라고 견제해야 되냐, 이게 조금 헷갈리는 거고. 그러면 최대 주주가 중국인 회사만 좀 빼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게 사실 이렇게 아예 남의 얘기로 보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게 제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대 주주가 중국이냐, 뭐 미국이냐, 독일이냐 그걸로 하는 게 그나마 이 지금 논란에서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근데 고시원 같은 회사가 그럼 폭스바겐 독일 회사로 봐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하려면 그런데 중국이 최대 주주이거나 or 중국의 본사가 있거나 그럼 둘 다 막으면 되죠. 뭐 막으려고 맘만 먹으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본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옮길 수도 있고 뭐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다 막을 것 같은데요. 중국산 재료를 쓰는 것도 다 막겠다고 해놓고 뭐를 못 하겠습니까? 아니 그 막겠다고 보았는데 그 지역 안 막아지니까. 지역 주민들 보기에는 우리 일자리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배터리 조달이 잘 안 되니까 글로벌 OEM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딴 것도 좀 열어주세요. 뭐 GM, 포드 이런 데들도 아까 포드도 CATL 껴달라 그러는 거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키스트 킴님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있네요. 오케이 최대 주주는 중국인이 아니야. 그런데 2대 주주 중국인, 3대 주주 중국인, 4대 주주 중국인, 5대 주주 중국인이라 다 더하면 중국인이 많기는 해. 그러나 국적별로 더하는 건 또 웃기잖아. 그것도 좀 이상한데. 그럼 거기서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럼 우리랑 아예 상관이 없냐라고 본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LG화학하고 화유코발트가 구미하고 새만금에다가 이제 소재 합작 회사를 짓는데 거기는 LG가 51%, 화유코발트가 49%예요. 그럼 최대 주주가 LG화학이니까 뭐 이거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혹시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를 이제 뭐 중국이랑 합작 회사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LG에서는 그럼 그 지분은 우리가 그냥 흡수할 거다. 그리고 이제 칩스법 기준으로 보면 25%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봐서 그러면 걔네 25 남기고 49를 우리가 흡수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었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아까 51대 49가 이제 1대1 합작을 할 때 얘기인데, 새만금의 그 SK온하고 중국의 거린메이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세 군데가 합작을 한 전구체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근데 지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51이고 중국이 49는 맞아요. 근데 같이 보시면은 우리나라 회사가 2개고 거린메이가 1개잖아요. 그럼 거기가 최대 주주긴 하네. 그러니까 거린메이가 49%고 우리는 각각 25.5%씩. 합쳐야 한국 기업이 되고, 그쵸. 따로 하면 중국 기업이 된다.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 소수 지분까지 만약 규제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칠레가 전 세계에서 뭐 1등, 2등하는 리튬 생산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일 큰 회사가 SQM인데 SQM의 2대 주주는 또 중국의 텐치 리튬입니다. 그러면 걔를 치면 그러면 전 세계에서 리튬의 몇 %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겨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회사 중에 롱바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원계, 그러니까 중국 기준 삼원계 양극재 1위. 롱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자회사 제재능원을 통해서 충주에 공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럼 걔를 중국 회사라고 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건데 안 되잖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데 롱바이는 진짜 상황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그 CEO하고 CTO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요? 유상열 CEO하고 이종희 CTO가 한국 사람인데, 그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던 거를 롱바이가 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데 거기를 중국 회사로 봐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 우려 집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배터리 생태계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만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게 우리나라의 뭐 광양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새만금에 여러 나라 그 회사들이 와서 공장 짓겠다고 너도나도 땅을 사고 있잖아요. 예. 너도나도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 IRA 우회를 해보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별로 이렇게 그 중국 기업들이 막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공장 만들고 일자리 창출해주고 하는 것도 중국을 견제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야 한국에 있어도 중국 안 돼. 이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유인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선이면은 좀 봐주십시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그 통상을 할 때 협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만약에 중국 배터리 회사가 직접 진출을 하면 그 중국이 좀 싸잖아요 배터리가. 그러면 우리가 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냐라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우려하는 정도 수준까지 가격 경쟁력이 많이 격차 벌어지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던 거에 비해서는 미국으로 가는 순간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 중국 배터리도. 그렇겠네. 예, 그리고 이거를 배터리가 사실 그 공장 설비 그대로 갖다 옮겨놔도 수율 안 나오거든요. 그쵸. 신기해요, 그죠? 예, 되게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같은 LG 엔솔 것도 공장마다 다르다면서요. 아니 공장을 그대로 복사할 텐데 네. 예, 예. 그게 왜 다르죠? 그게 무슨 뭐 어디 매주나 막걸리라서 그 동네 풍토 그거 영향 받는다고. 공기가 다른가? 그래요? 예, 예. 온도, 습도 어. 뭐 그런 거에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 이렇게 공장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배터리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 이 랩실에서도 네. 얘가 할 때가 다르고 제가 할 때가 다르고 막 그런 아니 똑같은 물질 버무려서 해가지고 감아서 만드는 건데 그게 동쪽을 향해서 감으면 어떻고 서쪽을 향해서 서서 감으면 다르대요. 동쪽으로 서 있는 거하고 서쪽으로 서 있는 게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장난이구나. 아니. 그러니까 니켈하고 이제 그 니켈 코발트 망가를 이렇게 섞잖아요. 손 없는 날 섞어야 돼요? 아니 손 없는 날까지는 영향 안 미치는데 이게 그 니켈이 바깥쪽으로 많이 가 있냐 아니면 니켈 안쪽으로 많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또 많이 다르대요. 손맛이구나 진짜. 그러니까 이제 가루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밀가루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섞은 건데 그럼 밀가루 섞으면 되잖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비율이 많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대요. 예. 배터리는 손맛이라는 얘기는 배터리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그래가지고 해외 영광 배터리 뭐 이건 야. 어느 지역? 아니, 포항산입니다. 포항산. 막.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이게 농담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예. 저도 그 문제 때문에 되게 오래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뭐가 어렵다는 거냐까 맨날 어렵다고만 하고 뭐가 어렵다는 거냐고 물어보면은 진짜 설명을 해주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셔요.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가루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가지고 이거 하는데 이걸 섞었을 때 습도가 어떻고 뭐 온도가 어떻고 이거를 이쪽으로 많이 니켈이냐 이쪽으로 뭐 코발트가 많이 있냐 이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거를 또 이렇게 다 트라이 앤 에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LG와 한국 공장에서도 할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세팅이 되면 그러면 되는데 고반죽 그대로 그 세팅 그대로 가서 똑같이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3번 하면 똑같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창 공장에서 하던 사람이 남경 공장 만들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 사람 또 남경 공장 보냈다가 그대로 헝가리 보냈더니 헝가리에서 또 안 돼서 그 사람들 또 헝가리 보냈다. 그래서 퇴사하시는 분들 꽤 있대요. 한국 가고 싶다고. 그래갖고 미국에 공장을 또 만들었는데 또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 또 보내고. 야, 김 부장이 와서 좀 비벼봐. 그 시킨 대로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손맛이.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LG엔솔에서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발표하는데 예. 이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공장을 굉장히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 엔지니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김 부장이 섞어야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김 부장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를 오창 공장에서 멀리 가면은 타이트하게 연구 개발이 안 되니까 여기서 깔끔하게 표준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그 다음에 이 기술을 그대로 이제 스케일업을 쫙 해낸 그 정도로 이제 좀 예민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설사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그렇게까지 경쟁력이 많이 훼손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미국이 기준을 정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아니 24년부터는 네. 부품에 외국 우려 기업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그 외국 우려 기업의
기준은 뭐냐? 그 그거를- 기준은 뭐뭐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어떻게든 정해야 되는 거죠.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니까. 그리고 그럼 중국 대주 주면 안 돼. 음. 중국 기업 아니라도 라고 하면 우리도 영향이 있다. 그게 이제 미국 내만 안 되냐, 한국도 안 되느냐? 한국도 안 되냐, 뭐 FTA 국가는 되냐, FTA 아닌 국가는 안 되냐, 뭐 이러면은 아니 근데 난 미국은 그런 거 할 거면 하는 거 좋은데 빨리빨리 결정해 주면 안 됩니까? 빨리빨리 기준을 결정해 줘야 그러면 우리 공장을 지을지 말지 뭘 결정을 하지. 그게 LG 엔솔도 그런다면서요. 일단 지분이 지금 애매한데 만약에 뭐라고 하면 내가 지분을 좀 사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빨리 결정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 전략적 모호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와 정말 냉정. 아주 시간 지났는데 괜찮은가? 네, 마지막 아니 요새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의 고민 중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뭐 투자가 이루어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럼 네.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먼저 공개적으로 미국에다 요청을 할까? 그랬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맞아요. 있죠.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냥 일단 쳐놓고 일단 쳐놓고서 우리 되는 줄 알았어. 저 뭐 만들려고 그러면 어휴 이거 우리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리고 되는 진년 얘기하셨어요 이게 맞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문가분들도 이게 언론에 기고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정부에 요구를 한다거나 요거를 맞아. 할 거냐 말 거냐를 맞아. 좀 고민을 하고 그런 거 계십니다. 있었어. 한 30초만 얘기해도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비슷한 사안이 예. 지난 정부 때 네. 부동산 관련 규제를 되게 다양하게 했잖아요. 네. 세법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규정도 바꾸고 그러다 보니 야 요럴 때는 어떻게 할지 좀 되게 애매하네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그럴 때 어. 유권 해석을 질의를 해요. 예. 물어보려고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분위기 보니까 유권 해석을 신청하면 이것도 안 되네. 이런 게 있었네? 이것도 안 되지. 안 돼, 씨. 그럴까봐. 어. 야, 묻지 마. 그냥 일단 하고 있어. 그랬다는. 분위기. 미국도 분위기는 어쨌든 중국을 배제하자는 분위기니까 약간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주별로도 그리고 ASC라는 회사에 따라서도 그 지역 여론도 좀 다르잖아요. 지역 여론이 다르니까 또 거기에 정치인들 반응도 좀 다른 거고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아, 참 어렵네. 빨리 좀 하여튼 그냥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맨날 이러다 나중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다시 친해질까봐 그게 진짜 골치 아픈 거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그 두 커플이 예. 막 서로 싸우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냥 헤어져라. 그래서 그럴까? 그래야 되겠다. 고맙다. 그래도 네가 친구다 그랬다가 네. 둘이 가서 어떻게 하다 또 다시 친해지잖아요. 어. 그럼 연락 안 해서 헤어지라고 했던 친구들 저 오빠 마음에 안 들어 연락하지 마 오빠 그러면 괜히 싸해지고. 그렇지.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기든.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누가 이기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걸 기대하지 말고 이 상황이 길어질 경우에 얄박기를 할 것인가. 그렇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그 사이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삼프로 감사합니다. TV 권순우 취재팀장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